잠깐, 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려 하셨나요?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경쟁사는 AI를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2배, 3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AI를 모르거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손을 놓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AI 시대에 살아남는 비즈니스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내 사업, 내 직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비즈니스 혁신 로드맵입니다. AI라는 단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그냥 AI가 좋다, AI가 대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AI를 도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입 과정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함정이 무엇인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먼저 현실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AI는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침투해 있을까요? 제조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에 공장에서 품질 검사를 하려면 숙련된 작업자가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사람이 지치면 실수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카메라 하나로 초당 수백 개의 제품을 검사하면서 0.1mm 단위의 분량까지 잡아냅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사람보다 정확하고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예측 유지보수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AI가 기계의 진동 데이터, 온도, 데이터, 소음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줍니다. 갑작스러운 라인 정지가 없어지니 생산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제조업에서 AI는 이미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금융업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그 거래가 정상인지 사기인지를 AI가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판단합니다.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여러분의 평소 소비 패턴과 다른 이상한 거래를 포착하면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리스크 관리에서도 AI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할 때 사람이 판단하면 편견이 개입될 수 있지만 AI는 수천 개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훨씬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립니다. 고객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챗봇이 24시간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개인화된 금융 상품을 추천합니다. 은행 창구에 줄 서서 기다리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는 정확도가 이제 숙련된 전문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AI 진단 보조 시스템은 전국의 병원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집에 있어도 AI가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AI 도입에 실패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AI라는 기술 자체에 흥분해서 일단 도입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수억 원을 들여 AI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경우, 실제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AI 도입의 첫 번째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AI를 도입했을 때 우리 회사에 얼마나 가치가 생기는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직 도입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먼저 분석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AI를 쓰면 인건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어떤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면 처리 속도가 몇 배 빨라지는지, 고객 만족도는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수치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AI 도입이 투자가 되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 우위 전략입니다. AI를 단순히 효율화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AI는 경쟁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객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제안한다면 이것은 경쟁사가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경쟁력이 됩니다. 데이터는 시간이 쌓일수록 더 정교해지고 AI의 성능은 더 좋아집니다. 일찍 시작한 기업이 데이터와 경험을 먼저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AI 경쟁은 늦게 시작할수록 불리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경험 혁신입니다. 오늘날의 고객은 맞춤형 경험을 원합니다. 넷플릭스가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골라주고 쿠팡이 내가 살 것 같은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것처럼 AI는 개인화된 경험을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에는 VIP 고객에게만 해줄 수 있었던 맞춤 서비스를 이제는 모든 고객에게 AI로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동시에 높이는 AI의 힘입니다. 자, 이제 전략적 방향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입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다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합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AI 구현의 첫 번째 단계는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내가 AI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AI로 업무를 자동화하겠다는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콜센터의 응대 시간을 현재의 5분에서 1분으로 줄이겠다든지, 재고, 예측, 오차율을 현재 30%에서 10% 이하로 낮추겠다든지, 이처럼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명확해야 어떤 AI 기술을 써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준비와 모델링입니다. 여기서 AI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AI 알고리즘이라도 나쁜 데이터를 넣으면 나쁜 결과만 나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으로 개발자들은 이것을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오류를 제거하고 형식을 통일하고 필요한 특성을 추출하는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전체 AI 개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귀찮고 지루하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해야 AI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배포, 즉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도 실제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포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AI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데이터 패턴이 바뀌면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현재 상황에 맞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성능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사람과 조직의 문제구나.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AI 도입에서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자주, 더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와 인재 문제입니다. 최고의 AI 시스템을 구축해도 조직 구성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내 일자리가 AI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싫다는 거부감, 기존 방식이 더 편하다는 관성, 이런 것들이 AI 도입의 가장 현실적인 장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AI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데이터 과학자와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채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이들이 없으면 AI 도입은 용역 업체에만 의존하게 되고 내부의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조직 전체의 AI 리터러시를 높여야 합니다. AI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모든 직원이 AI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을 허용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AI 프로젝트는 처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거기서 배우는 문화가 없으면 아무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이터 관리와 보안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데 그 데이터 중에는 고객의 개인정보, 기업의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해커가 AI 모델에 악의적인 데이터를 주입해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공격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업데이트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낸 기업들은 어디일까요? 사례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안에 들어있는 AI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카카오는 AI를 활용해서 금융 서비스의 대출 심사를 자동화하고 음악 추천 알고리즘으로 멜론에서 여러분이 좋아할 곡을 예측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AI로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배차를 최적화합니다. 카카오가 단순한 메신저 회사에서 거대한 IT 생태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의 검색은 단순히 키워드 매칭이 아닙니다. AI가 검색 의도를 파악하고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정보를 찾아줍니다. 팝하고 번역의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도 딥러닝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 덕분입니다. 클로바 음성 인식 기술은 스마트 스피커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데이터와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를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녹여넣고 있습니다. 갤럭시 폰의 카메라가 놀랍도록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AI 이미지 처리 기술 덕분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AI가 탑재된 냉장고, 세탁기는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서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삼성은 AI 연구소를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운영하면서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눈을 돌리면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사실상 AI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검색, 지도, 번역,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자율주행차, 의료 AI까지 구글이 손대지 않은 AI 영역이 없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우라는 AI 개발 도구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와 기업들이 AI를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단순히 자신들만을 위해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자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아마존의 물류혁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창고는 AI와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간입니다. AI가 재고를 예측하고 최적 배치를 결정하며 로봇이 물건을 집어 포장대로 옮깁니다. 알렉사라는 AI 음성 비서가 가정 안에서 쇼핑, 스마트홈 제어, 정보 검색을 담당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는 기업들이 AI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제공합니다. 아마존이 단순한 쇼핑몰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한 스토리는 AI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의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도입을 가장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저 AI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오피스 365에 AI 코파일럿을 통합한 것은 AI를 모든 직장인의 일상 도구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접근 방식은 AI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AI로 기존 비즈니스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배워야 할 AI 통합의 모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기술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는 본질이 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총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쏘는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목표를 빗나가는 것처럼 AI도 결국 인간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AI가 낸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이런 고차원적인 사고력이 AI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AI 윤리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AI가 내리는 결정이 공정한지, 특정 집단을 차별하지는 않는지, 개인정보를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AI 알고리즘이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편향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AI를 도입하는 기업은 기술 발전과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I 도입의 성공은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전략의 명확성, 인재의 역량, 조직의 문화,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이 결정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AI 솔루션을 도입해도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비즈니스 가치부터 정의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데이터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람과 문화를 함께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AI 시대의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진짜 로드맵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AI에 관한 더 깊고 실용적인 내용들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AI 비즈니스 주제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